안녕하세요. 쌤팍의 실전 IT 쌤팍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0년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 올 한 해를 정리하고 가자는 의미로 IT 부서의 다양하고 많은 업무 중에서도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안 챙기고 가면 꼭 탈이 나는 업무 사항들만 모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 한 해도 엔드유저들 컴플레인, 팍팍한 예산, 무지한 경영진들 사이에서 찡겨가지고 숨가쁘셨을 우리 백만 전산쟁이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우리 백만 전산쟁이 분들 모두 꽃길만 걷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이 쌤팍의 실전 IT를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번 9회차에서는 사내 IT 부서에서 챙겨야 할 연말 작업에 포인트를 두고 크게 네 꼭지를 잡아보았는데 이 부분을 1, 2부에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IT 인프라, 다음으로는 시스템, 세 번째는 각종 문서 작업들, 마지막으로는 아더스. 이렇게 네 개의 메인 테마를 잡았는데 인프라 뭐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뭐 백업, 시큐리티, 뭐 요 네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두고 좀 연말이라면 체크해야 될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으로는 뭐 시스템 부분에서는 각 회사마다 사용하는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뭐 ERP라든지 뭐 CRM, 뭐 그룹웨어, 뭐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뭐 법무 시스템, 자산 시스템, 뭐 심지어는 홈페이지까지 뭐 정리하고자 하면 뭐 끝이 없을 텐데, 바로 이 시스템 부분에서도 연말에는 한 번쯤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꼭지를 두고 정리를 좀 해봤고요. 문서 작업. 뭐 사실 문서 작업이 매번 해야지 하지만 참 미루어서 짱 박히기 딱 좋은 그런 업무 중에 하나인데, 적어도 이제 연말에는 한 번 정도 좀 업데이트를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1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그래도 한 번쯤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 이게 또 쌓여서 결국에는 이제 문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아예 손을 못 대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문서들을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다가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아더스. 이 부분은 제가 IT팀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면서 연말에 체크하면 좋은 소소한 팁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좀 몇 가지 모아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IT 인프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한데요. 저는 IT 인프라 관련한 부분을 한 5가지 포인트에 좀 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백업, 두 번째는 서버, 그 다음에는 시설, 네트워크, 인벤토리. 뭐 이렇게 5가지 포인트를 둘 수가 있는데, 뭐 백업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마 그 백업 솔루션을 운영하는 분들은 일간, 뭐 데일리, 주간, 위클리, 월간, 먼슬리 백업,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잘 그 시스템 아마 백업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연말이라고 해서 좀 달라질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연말에는 바로 이 12월 달에 들어가는 이 월간 백업이 바로 연 백업, 2019년도 연 백업이 되겠죠. 구성이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를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는 테이프 소산을 해요. 백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많은 회사들이 백업 정책 중에 하나로 소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소산이라는 부분들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설명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본인 회사의 건물이 아닌 다른 공간에
우리 회사의 데이터들을 옮겨 놓는 거. 왜 군대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뭐 예를 들면 이게 포탄이 이렇게 뿅 떨어져 가지고 팡 하고 터지는데, 모든 뭐 병력들이나 아니면 자원들이 한 공간에 있으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이게 떨어뜨려 놓는 게 소산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데이터 백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백업이라는 거는 최악의 수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산 부분도 우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내지는 우리 전산실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 아닌 다른 별도의 공간에다가 우리 회사의 자산인 데이터들을 옮겨 놓는 부분, 이런 부분을 소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 일간, 주간, 월간 잘하고 있는데 꼭 연간을 따로 해두는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뭐랄까, 회사마다 생각하시는 그런 룰이 좀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 보면 보통 일반적인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2월을 그 재무 마감일로, 보통 마감월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회사가 1년 동안 뭐 이제 비즈니스를 하죠. 장사를 하죠. 장사를 하는데 이거를 끝맺는 날짜들이 있죠. 뭐 1월 달은 뭐 31일, 2월 달은 28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끊는 거를 이제 월마감. 근데 연마감은 12월 달에 있는 그 자료를 장부마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장부마감이 된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테이프 등을 통해 가지고 그 해 연도, 뭐 2018, 2019 각각의 연도별로 되는 그런 자료들을 하나쯤은 만들어 놓는 게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금 이점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사 부분 같은 것들을 대응할 때 우리는 일, 주, 월, 그리고 연 단위로 백업들을 쭉 유지를 하고, 특히 연 백업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로 따로 별도로 소산을 진행을 하고, 요거는 연구 보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면 감사할 때도 지적사항 중에 많이 좀 문제점을 좀 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즉 장부 마감 기준, 그 장사 끝난 기준으로 해서 LTO 테이프 같은 걸로 별도로 데이터를 하나 익스포트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쭉 연구 보관하는 거를 하나의 방법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서버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뭐 서버 부분도 그 좀 정리를 하고 가자는 포인트에다가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2019년도 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이라고 할게요. 이 날짜 기준으로 마지막 설정 값들 있잖아요. 뭐 OS 버전이라든지, 뭐 디스크 레이드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네트워크 설정이라든지, 뭐 드라이버들 현재 버전의 드라이브 백업이라든지, 뭐 요런 부분들을 조금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가자는 의미예요. 사실은 사실 서버라는 부분이 체크를 안 하고 놔두면은 그 문제가 바로 확 하고 도드라지는 뭐 PC나 이런 것보다는 좀 문제가 커지고, PC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유저들이 매일같이 직접 쓰고 보고 하는 하는 거다 보니까 이슈 발생 시 대응 속도가 빠른데, 서버는 물론 관리자들이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하지만 서버가 여러 개인 곳에서는 이거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본다는 건 참 많이 어렵죠. 해서 적어도 연말에
한 번 정도는 썸머리를 한다, 정리를 한다는 의미로 체크 포인트들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OS 설정값, 뭐 디스크 구성, 네트워크 설정,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서비스, 드라이버, 백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뚝 잡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지금 뭐 준비는 다 하셨을 텐데, 뭐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에도 윈서버 같은 경우에도 2008 부분이 이미 이제 지원이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버전 체크 같은 것들, 그리고 2008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뭐 R2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SQL DB 같은 거, SQL DB도 2019년 7월에 이미 종료가 됐긴 했는데, 또 요거 일일이 챙기지 못하면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버전 상태들을 체크하면서, 맞다, 이거 버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년도에 작업해야 될 리스트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버의 워런티, 유지보수 기간도 이런 거 체크하면서 같이, 보통은 뭐 3년 정도를 할 텐데 뭐 회사에 따라서는 뭐 그 이상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요런 워런티 기간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워런티를 계산하면서 체크하면서 담당 엔지니어들 연락처도 같이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보통 그 관제를 해주는 그런 업체들 내지는 유지보수를 해주는 업체들의 그 이직률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의 서버를 직접적으로 관제 내지는 유지보수를 해주는 담당자가 있었다면 이 사람이 아직까지 잘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필히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홈페이지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본 중에 하나지만 도메인 기간, 물론 뭐 때 되면은 다 그 메일로 날라오고 유선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직한 회사에서 전임자의 연락처로만 쭉 그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비상 연락처에 그 등재가 되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따로 안 왔었어요. 그래서 도메인이 만료가 되는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메인 기간 부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서버 구성이나 아니면 서버 안에 있는 네트워크 구성이나 뭐 여러 가지로 설정 부분이 변경됐다면 설정 변경에 대한 문서 업데이트를 같이 꼭 해주셔야지 향후의 유지보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시설 부분에는 뭐 어떤 게 있겠냐, 뭐 기본적으로 전산실에서 사용해야 되는 UPS, 특히 U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년에서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한 번씩은 교체 주기가 됐는지, 그리고 현재 전격 전압 같은 게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온항습기, 사실 이 항온항습기의 포인트는 여름에 아무래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오버히트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겨울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저는 겪은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누수가 된 적이 있었고, 항온항습기에서 바깥으로 연결됐던 외부 배관 부분이 동결이 되고 파손이 되면서 거기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까딱하면은 제 퇴사를 할 뻔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다음으로는 팬, 이 실외기 부분이, 실외기도 이 온도에 따라서 외부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팬이 안 돌고 멈춰버리더라고요. 일종의 뭐 프리징? 그러니까 꽁꽁 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밖에는 어찌됐건 간에 중간중간에 팬이 돌면서 온도를 내외부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얼어버리면서 전산실 안에 내부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한 번씩 겪은 적이 있거든요. 한겨울에.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이 항온항습기도 같이 체크하는 포인트로 두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으실 것 같고, 뭐 하나 더 뽑자면은 출입대장. 이 출입대장 부분도 사실 이 출입대장을 원래 다 전산실에는 사용을 해야 돼요. 해야 돼야 나중에 감사에도 적당히 감사 대응이 되는데, 출입대장 부분을 수기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면 리스트업을 한 번씩은 해주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뭐 요즘은 많이 지문인식으로 해서 뭐 세콤이나 캡스나 이런 업체 통해 가지고 별도로 출입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에 한 번 정도 출입대장 리스트를 조금 수령을 한번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얘가 인앤아웃 체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요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 부분도 뭐 서버 부분이랑 대동소이합니다. 뭐 VPN, 라우터, 뭐 스위치, 뭐 AP 등등등등 해서 이제 장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얘도 네트워크 구성값, 뭐 구성값이라고 들어가는 부분들에는 뭐 라우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뭐 iOS라든지 뭐 러닝 컨피그레이션, 현재 구성돼서 돌아가 있는 컨피그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백업을 한 번씩 받아 놓는 게 좋으실 거예요. 물론 뭐 iOS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중간중간에 좀 오래된 버전의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 iOS가 뭐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좀 사라져가지고 메인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그 링크 같은 게 사라져가지고 또 찾는데 또 애먹고 이런 적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iOS라든지 아니면 러닝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TFTP 그 프로토콜 이용해 가지고 한 번씩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요 장비들이기 때문에 왜 RMA라고 하죠. RMA 계약 기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요 제품에 대해서 교환해 주는 그런 기간이나 시기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계약 기간 같은 게 잘 돼 있는지,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 있고 혹시 뭐 지나가진 않았는지, 지났다면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담당자 연락처 업데이트는 이건 또 꼭 빼놓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IP 정책. 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내년도 뭐 3월 달에 뭐 특정 지점을 오픈해서 확장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IP 레인지에 대한 부분도 미리 계산을 한번 해 놓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뭐 실제로 그 프로젝트 들어갔을 때 IP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게 또 순서대로 주는 그 나름대로의 룰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마다의.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IP 사용 정책, 확장 정책, 뭐 이런 부분도 겸사겸사 같이 한 꼭지로 잡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벤토리, 재물조사, 재고조사. 모든 IT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뭐 PC 수량, 뭐 서버, 네트워크, 뭐 기타 등등 해서 현재 상태의 수량 파악을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사용하고 있는 거, 망실된 거, 고장난 거, 뭐 이런 것들을 쭉 한 번씩 리뷰를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너무너무 귀찮다는 건 제가 몸으로 많이 겪어봐서 알거든요. 근데 정말 싫어요. 근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내년도가 많이 피곤해지죠. 기본적으로 인벤토리, 재고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폐기 대상들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폐기 대상뿐만이 아니라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꼭 눈에 보이는 서버나 네트워크에 내지는 PC의 수량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라이센스 부분도 꼭 빼놓을 수가 없죠. 요즘은 뭐 불법으로 소프트웨어 쓰면 큰일 나잖아요. 이 라이센스 부분, 뭐 EA 계약이라든지, 뭐 기타, 뭐 어도비, 뭐 현업에서 요청하는 뭐 다른 특정 유료 소프트웨어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유저들 수량과 맞게 적절하게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한 번씩 라이센스 수량도 연말에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요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QR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산들에다가 좀 붙여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한 꼭지로 좀 잡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귀찮은 부분이긴 한데 안 하면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관련한 부분들은 이렇게 5가지 백업, 서버, 팩시티, 시설, 네트워크, 인벤토리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체크를 하신다면 내년도에는 조금 일할 때 좀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럼 9-1부는 여기서 조금 줄이도록 하고요. 9-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